오촌TV 1217호 대구문학 190호에 실린 신후식의 작품을 해설한 문무학 평론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질박함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질박함. 문학평론가 문무학 시조시인 신후식이 1986년 시조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력 37년 참 만만찮은 세월을 시조를 쓰며 살아왔다. 이쯤의 시력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나 작품을 쓰는 태도가 스스로 알지 못해도 자기 문체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신후식의 작품을 다룬 필자의 다른 글에서 신후식의 어투가 담긴 시들은 그 천성을 그 시에 담는 기법이라고 쓴 바가 있다. 툭 던져두는 말, 그러나 그것들이 버린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물고 되돌아오게 하는 매력을 가졌다고 한 것이다. 지금도 이 생각을 고쳐 쓰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시조를 읽는 내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참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훌륭한 시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준은 정형시라는 시조의 특성과 시조라는 장르명에서 기준을 차려준 것이다. 시조의 형식이 3장으로 이루어지듯 세 가지에 주목하는데 첫째, 형이정격, 둘째, 시의적절, 셋째, 조의묘사가 그것이다. 시의적절이란 단어는 두루 쓰이는 말이지만 형이정격과 조의절묘라는 말은 없던 말이다. 시조를 제대로 읽어보는 기준으로 삼고자 필자가 만든 말이다. 기준 없는 평가는 평가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이론 비평서 유협의 문심조룡은 문학작품의 평가 기준을 6가지로 설정했다. 작품의 형체는 어떤가? 조사는 어떤가? 전통의 개성과 변화는 어떤가? 정통적인가? 이단적인가? 내용 주장은 어떤가? 음악적 효과는 어떤가? 그것이 다 필자가 시조를 읽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 기준에 기댄 바가 크다. 형의 성격은 가다라를, 시적절은 말을, 조의절묘는 나발을 수용하는 것이다. 형의 정격은 시조가 정형시라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조의 형식은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족 숨결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시조의 형식미를 살려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는 것이다. 문심조룡에서 제시한 6가지 기준 중 형식에 관한 것이 3개나 된다는 것은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조의 형식을 지키고 있는가? 변격이나 파격이라면 그 변격과 파격의 이유가 명백한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둘째, 시적절은 문심조룡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용과 주장이 시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조는 시절가조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다. 시조를 표기할 때 시는 글귀 시가 아니라 때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시대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절가조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고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시조의 내용이 그 시대의 삶이 녹아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조의절묘는 가락이 절묘한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시적 기교를 보는 것이다. 문심조룡에서 조사와 음악적 효과를 따져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의미 따위를 붙여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다. 조사를 통해 시의 얼개를 살필 수 있다. 음악적 효과는 시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특히 시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 점을 짚어보는 것이다.
시조시인 신후식이 대구문학에 실은 5편의 시조를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얼산 및 그의 고장 문이라 불렀다오. 그래서인지 기쁜 소식 그칠 날이 없었다오. 바꾸어 문경이라도 경사 또한 늘 있다오. 문경 전문입니다. 시인의 고향 지명이 소재가 된 작품이다. 시조의 단수 속에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이해되는 작품이다. 문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시조시인 신후식은 문경이 고향일 뿐만 아니라 문경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향과 아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시에 담겨지지 않은 여백이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삶은, 그의 문학은 모두가 문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문경을 연구하고 문경의 역사 자료를 집대성하여 그 공로로 문경문화상과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봄에서 가을까지 산만 어른 폭포소리, 불찜진 발그림자 도심 옮겨 어지럽고 남루한 영혼이 하나 굴레 찾아 나선다. 잠복숲 대접포는 바람결이 늘 맵더니 전신주 이어온 소식 울림이 큰 짧은 말들. 까치도 집을 비우고 시린 하늘 혼자다. 무리로 추억이 피다 잎새가 뜨는 날은 산짐승 큰 기침도 온몸 들어 대받으며 그리움 무등을 타고 산울림에 지는 송화. 산울림에 지는 송화 전문. 산울림은 땅 속의 변화와 산이 울리는 일이나 그런 소리를 말한다. 그런 산울림에 송화가 질 것은 참으로 뻔한 일이다. 이 작품은 그런 서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가는 농촌을 산울림에 지는 송화로 비유한 것이다. 살기 위해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은 몸은 떠나왔지만 고향 또는 농촌의 마음을 두고 왔다. 고향 아닌 도심의 울림이 큰 짧은 말들, 그것은 저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자들의 선동구호다. 그런 소리들을 듣고 싶지 않지만 전신주가 기어이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구호가 한적한 농촌에까지 울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산울림에 지는 송화가 아니라 선동구호의 농촌이 고향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워 찾아오는 고향엔 까치까지 집을 비웠다. 그래서 화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지경 언저리서 막노동에 지쳐 눕고 맴돌다 잃어버린 건질 것도 없거들랑 예와서 가득 채워가게나 떠돌이별 김서방. 탁한 공기 해픈 웃음 떡장사도 신통차나 기댈 곳 없는 낯선 거리 숨죽임 당하기보다 예와서 한숨 돌리게나 외로운 별 이실래. 아웅다웅 물고 뜯어 흔들려온 조각배에 안개도 거치지 않고 세상 멀미 심하거들랑 짙푸른 하늘 한 자락 베어줄게 오게나. 떠돌이별 전문. 시의 시인이 그려지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다. 이 시의 시조시인 신후식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가 반드시 훌륭한 작품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이 작품의 경우 시인을 잘 아는 사람은 시인을 떠올릴 것이고 시인을 모르는 독자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받게 될 것이다. 떡집을 하다가 신통찮아서 그만둔 이실래, 막노동을 하는 김서방, 그들의 고당볼 삶을 위로하는 시다. 실래는 나무 아내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다. 부부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시다. 맹자의 성선설 사단의 하나인 척언지심, 즉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발로다. 푸른 말씀 가로지르는 큰 말씀 녹이고도 솔바람도 몇 마디 좀 녹여서 앉은 맵시 귓속말 내줄 것 같아 무릎끄럼 다가선다. 청화백자 전문. 촉촉이 젖은 눈이 낱잎으로 펴들 때는 갈무린 추억 하나가 향으로도 살아나서 상큼한 하루를 엮어 대발 내린 마음의 창가. 바람이 엉켜붙어 달빛을 쏟는 날은 전화울림 앞을서도
말문이 열리잖아. 천리향 여울목에서 주춤주춤 머문다. 난향전문. 이 두 작품을 연이어 읽으면 아담한 한옥 한 채의 이미지가 그려진다. 대청마루엔 발이 처지고 그 마루엔 모시의 옷을 달에 입은 부부가 찻잔을 마주들고 그윽한 웃음을 보낼 것 같다. 마루 안의 문가비에 놓인 난초가 피어서 푸른 말과 솔바람 같은 향기를 뿜고 있다.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찻잔을 놓고 무릇걸음으로 난초에게 다가간다. 난초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한다.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은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것, 읽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다. 어쨌든 그 말의 색깔은 푸르고 진한 향기가 묻어있다. 시에도 읽어야 할 계절이 있다면 어느 여름날 대청마루에 앉아서 읽으면 더한 멋이 느껴질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우식 시인의 작품 5편을 필자가 제시한 기준에 대입해 보면 5편 모두 형이 정격이다. 단수 2편, 두수 1편, 세수 2편으로 시상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하고 형식미를 구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시적절도 산울림에 지는 송하는 비패해가는 농촌 현실을 주목한 작품이고 떠돌이별도 삶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고 보면 시적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조의절묘에서는 이미지가 제시되고 그 흐름이 잔잔하게 이어진다. 시조의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격이 형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신우식의 여러 작품들은 형이 정격했다. 시적절의 영역에서는 적절을 넘어 과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과대한 관심은 들어 생경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산울림에 지는 송화와 같은 작품은 시적절의 전범으로 삼아도 좋겠다. 조의절묘 영역에서는 형이 정격이나 시의 적절의 영역에서 일군 성과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식 시조는 한마디로 질박하다. 그것이 조의절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인도 질박하고 시조도 그렇다. 그 질박함이 삶의 긍지를 깨우고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준다.